오늘은 사단원 조선의 성립과 발전에서 중단원, 사단원, 외란, 호란의 발발과 영향, 그 중에서도 외란과 그 영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2쪽부터 134쪽을 펴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외란을 하면 임진왜란을 말하는데 사실은 임진왜란 외에도 이제 정유재란이라는 사건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외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임진왜란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왜구의 근거지 쓰시마섬을 토벌한 적도 있었지만 조선은 오랜 평화로 왜구에 대한 대비가 소홀해지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또한 세종 때부터 일본의 요청으로 세 개의 항구, 즉 삼포를 개항해서 일본인의 왕래와 무역을 허락했었습니다. 왜냐면 일본은 이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조선이 꼭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조선이 무역량을 제한하는 데 불만을 품었던 일본인들이 삼포외란, 을묘외변 등을 일으키면서 여러 가지 임진왜란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제 100년 동안 이제 지속됐던 일본의 전국 시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사 세력들, 그 중에서도 이제 불만을 가진 무사 세력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자신의 대륙 진출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선 침략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럼 외란의 발발 보겠습니다. 1592년 정명가도를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정명가도는 명을 정벌하러 가는데 길을 비켜달라 이런 구실이었어요. 하지만 조선은 이제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명나라를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국가였잖아요. 명나라를 사대하는 국가였죠. 그래서 당연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이러면서 이것을 이제 정명가도라는 요청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일본은 조총 부대를 끌고 부산으로 먼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진 동래성에서 연이어 패배하게 되고 충주 방어선이 함락이 되게 돼요. 충주는 오늘날의 충청북도에 있는 지역인데 이 충주에 있는 강을 따라서 가면 한양으로 가는 게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충주 방어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충주 방어선이 함락되게 됩니다. 이제 선조가 한양에까지 일본군이 들어오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맞아서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되는데요. 의주는 이제 오늘날의 중국과의 국경지대, 북한에 있는 중국과의 국경지대, 오늘날의 신의주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가서 이제 명나라의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 이로써 조선, 외, 명나라, 그 한중일 3개국이 모두 다 참여하는 국제전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조선에는 의병과 수군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먼저 의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의병장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곽재우 등의 의병장들이 여러 지역에서 의병을 조직해 일본군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이 의병은 자기 고장을 지키려고 했던 병사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이 지형을 이용해서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는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군, 우리 가장 대표적인 이순신 장군이 계시죠. 수군은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그 여러 가지 병사들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일본군의 무기와 식량이 이제 바다를 통해서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 보급로를 차단하게 됩니다.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거북선을 앞세워 연이어 승리했고요. 한산도 대첩에서는 조선 수군이 굉장히 크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 일을 계기로 남의 제해권이 장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군은 국가의 군대고 이제 의병들이 각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관군에는 뭐 조선과 명의 연합군, 권율의 행주대첩, 이순신의 노량해전, 명량대첩, 그리고 김시민의 진주대첩, 한산도 대첩, 옥포해전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주황색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의병장입니다. 이렇게 의병과 수군이 활약하는 가운데 명나라의 원군이 도착하게 되면서 육지에서도 점차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김시민이 진주에서
대승을 거두는 진주대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조선과 명연합군의 평양성을 탈환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군은 남쪽 해안지방으로 물러나면서 이때부터 3년에 걸친 휴전협상이 진행됐지만 이것이 결렬되면서 다시 일본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1597년의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은 임진왜란 초반과는 달리 미리 대비를 하고 훈련도감이라는 새로운 군대 같은 것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선군이 계속해서 승리를 이렇게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패배를 거듭하다가 명량에서 승리한 이순신의 수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을 계기로 철수하던 일본군을 노량에서 크게 무찌르면서 결국 7년간의 전쟁이 종료되게 됩니다. 하지만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도 죽게 되죠. 외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얻게 됩니다. 왜냐면 전쟁터가 우리나라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일본의 포로로 끌려가서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요. 전국이 전쟁터가 되면서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백성의 생활이 곤궁해지고 국가 재정 또한 악화되게 됩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사고가 불에 탄다던가 많은 서적과 도자기, 그림들이 약탈되면서 정말 많은 큰 피해를 입은 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란은 조선에 이렇게 피해만 준 게 아니라 일본, 명나라에 각각의 영향을 주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정권이 붕괴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장악해 오늘날의 도쿄 지역에 에도마부를 개창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에서 약탈해간 활자와 서적, 포로로 끌고 간 기술자와 학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문화가 수준 높게 발전을 하게 됐고 유학자들을 통해 조선의 성리학이 일본에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명나라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에 무리하게 지원군을 파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조선에서 요청을 했을 때부터 하기 전부터 이제 명나라가 좀 기울어지고 있던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지원군을 파견하면서 국력이 악화되게 되고 16세기 말에는 이제 만주 벌판에서 누르하치가 여진족의 그 사람이었던 누르하치가 이 틈을 타 여진족을 통일하고 1616년에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로부터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배운 일본이 이제 유럽에 자기를 수출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기를 생산했던 시기는 중국이 가장 먼저 깨달았고, 그 다음이 한국,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 유럽 순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갔고, 한국의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일본의 기술이 유럽으로 넘어간 이런 추세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도자기 기술자들이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가게 되는데 그때 알게 된 기술로 이제 유럽에 이런 도자기 기술이 전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계사랑 관련이 있는 임진왜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